노동조합법 2조는 노동조합에 관한 모든 이야기다. 먼저 누가 노동조합을 만들지부터 이야기해보자. 현재 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규정이 너무 협소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15년간 단 한 번도 운송비가 인상된 적이 없다.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교섭을 거부했다. 특수고용 형태라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회사는 교섭 거부뿐 아니라 130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불법 덩어리가 된다. 노동조합 건설도, 교섭도, 파업도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당하는 노동자들이 차고 넘친다. 특히 회사가 그냥 일단 당신들은 노동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냥 그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몇 년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법으로 가면 끝내는 대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넘게 걸린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노동조합을 조직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 3권의 권리를 갖게 하자는 추정의 법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처음에 이제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또 만들어진 산별노조 등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추정을 하고 그러면 사용자한테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하고 그랬을 때 사용자가 응해야 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전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 추정을 한 거니까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내가 누구와 교섭하나? 당연히 나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이지. 그러나 어떤 노동자에게는 2명의 사용자가 있다.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와 전혀 결정권이 없는데도 사용자인 가짜 사용자가 있다. 대우조선은 엄청난 다단계 구조 속에서 사용자의 이윤 착취가 극악한 곳이다. 당하다 결국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5년 전에 30% 깎인 임금을 다시 원상 회복해 줄 것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합법적인 교섭이 1년 반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교섭은 언제나 너무 허무했다. 거의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교섭을 했지만 사실 교섭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청업체 대표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업체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결국 노동자들은 법에서 허용한 파업에 돌입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결정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원청에다가 우리 요구안을 이야기를 하고 교섭을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섭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교섭에는 어떤 사용자도 응하지 않고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났다고 지금 노동자들에게 470억을 갚으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IMF 이후 우리나라는 고용관계가 많이 달라졌다. 원청이 다 결정하면서 형식적인 바지 사장을 둬서 업체를 통해 월급을 주며 관리한다.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고용구조에 속해 있다. 이런 현실이 법에 반영되도록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경우들을 법에 넣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근로자의 노동 조건, 수행 업무, 노조 활동 등에 대해서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를 하거나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라는 조항이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해서 사용자가 교섭 테이블에 나왔다. 그런데 교섭으로 도저히 안 되면 쟁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때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법으로는 생각보다 적다. 노동 조건에 대해서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노동자가 그 외의 것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SBC 하청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다. 불법이다. 작업 중지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집단 해고가 발생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해서 쟁의 행위를 한다. 불법이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리해고, 노조 활동가에 대한 해고가 하루가 멀다 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저항하는 노동자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정리해고 같이 집단해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업 재편 등에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 근로자의 지위 이렇게 변동이 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현재 노동조합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그 노동조합법에 의거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물리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넌 근로자가 아니야. 난 사용자가 아니야. 그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야. 때문에 너희들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이니 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사용자들은 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노조 탄압에 활용하고 있다. 아예 그래서 회사에서 이 노조 대응 전략 문건에 보면은 손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를 지켜보는 조합원들이나 일반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게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도록 하도록 아예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라는 것이 이번 노조법 3조 개정의 핵심이다. 이 불법 파업이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파업 이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파업에서 이탈한다라는 것은 노동 3권이 축소되는 거고 제한을 받는 거고 침해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되어 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투쟁.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20년 만에 하청 노동자들 스스로가 이 정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연내에 끝장 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단식 운송을 결심하고 지금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이전에
인권에 대한 문제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반드시 이뤄냅시다.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싸움인 만큼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적극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누실 수 있어. 언제까지 난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하늘